자, 오늘 우리가 할 내용은 빅데이터 저장과 처리라는 내용입니다. 음, 빅데이터 저장과 처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 중에는 뭐 하둡이라는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올 거예요. 하둡에 대해서 이 코끼리 그림 있죠? 이 코끼리 그림의 하둡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설명을 드리고 빅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우리가 저장된 데이터를 갖고 와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내용적으로 보면 좀 어, 약간 데이터 엔지니어링 뭐 이런 식에 대한 내용이 좀 있어요. 뭐냐면 활용하는 측면이라기보다는 약간 컴퓨터 공학 쪽 그런 개념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할 내용 중에는 우리 지난번에 데이터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죠?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 전체적인 큰 틀 프레임워크 보셨죠? 보셨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처리하는지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처리하는 저장하는 방법은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을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를 하는데요. 빅데이터는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에 맞춰서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처리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전제 조건은 뭐냐면 빅데이터예요. 기존에 있던 데이터가 아니고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죠. 가장 큰 특징이 뭐였냐면은 비정형화됐다라는 겁니다. 비정형화됐다라는 거. 음, 뭐냐면 글자, 소리, 이미지, 뭐 동영상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는 우리가 저장이 안 되죠. 아직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도 정확하게 우리가 배우지 않았죠. 오늘 하는 내용들 중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데이터를 저장하고 하는지를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그 NoSQL이라는 말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NoSQL.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 한다라는 의미가 좀 나오는데 그거는 조금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NoSQL을 알려 그러면 기존에 SQL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SQL이라는 말은 우리가 정형화된 데이터베이스를 SQL이라 그래요. SQL 또는 데이터베이스 이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이런 용어를 써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을 쓰는데 그거에 그 빅데이터 쪽으로 관련해서 나오는 대칭적인 말로 우리가 NoSQL, not only SQL이라는 의미로 no라는 의미가 SQL이 아니다가 아니고 SQL보다 다른 측면을 쓴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데이터를 저장한 다음에 어떻게 데이터를 추출하는지 맵 리듀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데이터를 파일 형식으로 쭉 저장을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조금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저장하는 거하고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는 거는 약간 틀려요. 그래서 빅데이터는 그런데 그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저장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형식으로 저장이 되는데 파일 형식으로 저장이 된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안에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은 거고요. 그럼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우리가 갖고 와서 분석을 할 때 어떻게 분석할지가 이제 정해져야 되죠. 그죠? 그게 이제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게 하나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데이터 저장이 아니고 빅데이터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지가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하둡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HDFS하고 맵리듀스에 대해서 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걸 의미하고요. 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걸 의미합니다. 저장했다가 끄집어내서 이제 분석할 때 분석하기 바로 전 단계까지 데이터를 끄집어 갖고 와서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를 우리가 처리한다라고 해요. 그 뒤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또 배워야 되는 다양한 분석 기법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런 걸 하려 그러면은 그다음에 관계형 DBMS와 NoSQL 서로 이게 연관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관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NDFS하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NoSQL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름이 너무 비슷하고 다 저장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처음에 좀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는 거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거, 그 다음에 NoSQL로 저장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거를 우리가 데이터를 끄집어낼 때 이걸 왜 배우냐?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게 되잖아요. 분석을 하게 되면 소규모 데이터는 우리가 파일로 받아서 우리가 CSV라는 파일로 받아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업에 들어가면 이런 소규모의 데이터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처리를 해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는 이런 빅데이터 플랫폼 하둡 위에서 R이랑 파이썬이 그러니까 그 위에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게 하둡이 왜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고 하는 거를 알고 있어야 나중에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기본 개념만 좀 배우고 넘어가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HDFS, 맵 리듀스 이런 거 작업 안 하실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런 걸 작업해서 오면 그 작업한 위에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게 될 거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둡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하둡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왜 이 하둡이 나온 걸까? 그 다음에 왜 웹 리듀스랑 이런 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동영상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처음 듣기 때문에 동영상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내용을 제가 오늘 쭉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동영상을 보시면 동영상이 이해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것보다는 처음 보고 제 수업을 한번 듣고 나중에 한번 다시 또 보면 더 이해가 많이 될 거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분석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하둡이라는 거를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데 우리 하둡이라는 거에 대한 내용을 많이 듣는데 이 하둡은 대용량 데이터를 분산 처리할 수 있는 분산 처리라는 개념 조금 전에 드렸죠. 왜 분산 처리를 하느냐?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거의 컴퓨터들은 이만큼 많은 용량을 처리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업의 데이터, 그죠? 우리 ERP 이런 거 배웠죠? 정보 시스템 할 때 배운 것처럼 내가 필요한 데이터는 우리 기업 데이터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걸 분석하고 저장하고 하는 거에 큰 무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싼 돈 주고 컴퓨터 좋은 거 한 대 사서 그냥 돌리면 돼요. 자, 이게 스케일업이에요. 뭐냐면 더 필요하다 그러면 더 성능이 좋은 컴퓨터들이 계속 나오니까 성능이 좋은 컴퓨터들을 계속 구매해서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컴퓨터 한 대 가지고 계속 해도 되니까 충분히. 그런데 구글이나 이런 데들은 전 세계에 있는 여러분들 지금 수억 명이 쓰잖아요. 그죠? 동시에. 그럼 그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엄청나게 고민이 많겠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동시에 사용자들이 계속 키워드 치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도 우리도 계속 키워드 치면서 검색하잖아요. 그럼 그런 검색들의 데이터들을 계속 처리를 빨리빨리 실시간으로 해줘야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가 들어가는데 컴퓨터 한 대로 그걸 다 처리는 불가능하죠. 아무리 슈퍼컴퓨터라도. 그래서 이제 한 게 뭐냐면은 골고루 나눠서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업무를 좀 분산해서 나눠서 하고 그거를 한 군데서 모아서 하자라는 게 분산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여러 군데에다가 나눠서 저장하고 나눠서 저장한 거에 대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그 컴퓨터에서 계산한 다음에 갖고 와서 내가 한꺼번에 정리해서 쓰면 훨씬 더 빠르죠. 아까 전에 우리 동영상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컴퓨터 한 대가 12일 걸리는 거를 1000대 컴퓨터가 나눠서 하면 17분 만에 끝나잖아요. 그죠? 속도가 엄청 빨리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예요. 자, 제가 동전으로 한 1억이 있어요. 그러면 뭐 1톤 트럭 한 대 분량이 되겠죠. 그걸 저 혼자 제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그래도 머리가 좋아요. 그죠? 좋고 막 계산을 해도 수일이 걸릴 거예요. 혼자서 계산하는. 그런데 여러분들 한 20명 가까이 있어요. 그러면 20명한테 제가 5천만 원씩 나눠주고 동전을 막 섞여 있는 거를 나눠주고 100원짜리, 10원짜리, 500원짜리를 구분해주면 저 혼자 하는 것보다 15배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분산 처리라는 거예요. 혼자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 혼자서 막 작업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나눠서 하면 그런데 그거를
수천 대, 수만 대 컴퓨터가 돌아가면은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겠죠. 혼자 하는 것보다. 그거를 우리가 스케일 아웃 한다 그래요. 확장시킨다. 스케일 업은 올려주는 거고 스케일 아웃은 넓혀주는 건데 스케일 아웃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기술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원래는 구글이었는데 그 구글에서 했던 것들을 이렇게 오픈 소스로 해서 개발해서 사람들한테 활용하도록 던져준 게 하드웨어예요. 구글은 이렇게 하면 좋아요라고 구글이 논문을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소스 안에 있는 내용들하고 이런 것들을 코드 공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나 일반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 하드볼 개발한 사람이 처음에 이제 그 개념을 갖다가 자기가 개발한 다음에 이거를 야 너도 써도 돼 하고 오픈을 해버린 거예요. 오픈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드비 이제 오픈 프레임워크이거든요. 이게 여기 보면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개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돈을 받고 이렇게 컴퓨터를 프로그램 개발해서 판매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오픈 소스라 그래서 여러 사람이 우리 나눠 쓰자라고 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본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이다. 이렇게 해서 누구든지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공개 오픈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 관련된 기술들이 이제 계속 확장된 거예요. 처음에는 요것만 있었어요. 요렇게 돼 있던 것들이 계속 확장이 되면서 이게 여기 뭐가 붙고 뭐가 붙고 뭐가 붙고 해서 하나의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 설치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게 되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쭉 깔려요. 그래서 이제 그거 화면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큰 틀에서 우리 그 설계도처럼 한번 보여주는 건데 가장 핵심은 요 두 개가 우리가 하드웨어의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데이터를 여러 컴퓨터에서 나눠서 저장할 것이냐가 하나의 이슈고요. 이해되시죠?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우리가 아까 전에 열 몇 대, 20대, 1000대 이런 컴퓨터에다 나눠서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잘 저장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그걸 갖고 올 것이냐, 이거를 분산해서 이제 저장을 해야 되니까 그런 기술이 하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저장된 데이터들을 어떻게 끌고 와서 아까 전에 봤던 단어 형태나 이렇게 분석할 수 있도록 데이터 형태로 그거를 계산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처리해 줄 거냐. 그래서 맵 리듀스는 데이터 처리하는 거고요. 분산 처리고요. 그 다음에 HDFS. 그래서 이름이 보시면 하둡은 당연히 우리 프레임워크 이름이고요. 디스트리뷰티드 분산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파일 형태로 저장된 시스템. 그래서 파일을 여러 군데에다가 여러 컴퓨터에 저장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둡은 프레임워크예요. 프레임워크라는 게 뭐냐면 그 안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이 다 연결이 돼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해도 되는데 소프트웨어의 개념보다는 이제 프레임워크라는 개념이 더 맞겠죠. 이 안에 여러 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맵 리듀스 프로그램도 있고 피그 여러 가지 아까 전에 봤던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분산 저장이고요. 여러 컴퓨터의 파일을 쪼개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우리가 저장을 해야 되니까 그 데이터를 쪼개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쪼개서 잘 관리할 것이냐 이런 게 있겠죠. 그럼 여기서의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만약에 제가 A라는 사람한테 데이터를 줬는데 A라는 사람이 잊어버렸어요. 그럼 큰일 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A라는 사람한테 줄 때 A라는 사람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B, C에도 내가 복사해서 줍니다. 그래야지 분산 처리가 해결이 되죠. 한 군데서 잘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들이 저장을 하게 될 텐데 어느 군데에서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에러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한 군데서 고장 나서 그걸 못 쓰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분산 저장에 있어서의 이제 뒤에 보시면 핵심이 잘 쪼개가지고 저장을 할 텐데 저장을 할 때 한 군데 저장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다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걸 3군데, 5군데, 7군데 이건 내가 정하면 돼요. 쪼개서
카피를 세 개 정도 카피해놔라, 아니면 5개 카피해놔라, 뭐 이렇게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 저장, 분산 처리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둡이 왜 만들어졌는지, 아까 전에 우리가 그 구글에서 왜 만들어졌는지 설명드렸죠. 구글이 뭐냐면 검색 엔진이죠. 그죠? 검색 엔진인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웹사이트들을 돌아다니면서 색인을 만들어야 돼요. 색인이라는 게 여러분들 키워드 치면, 키워드 칠 때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구글은. 키워드를 치면은 키워드에 따른 색인을 먼저 검색해요. 내 구글 컴퓨터에 저장된 색인. 색인은 뭐냐면 전 세계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이 엔진이라는 게 있어요. 자동화된 툴이 있는데, 여러분들 신문지상에 적어본 거 있죠? 지난번에 우리 김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자동화된 툴을 가지고 이렇게 홍보해가지고 한번 걸렸잖아요. 누구죠?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저기 지사, 경상남도 지사 누구였죠? 관심이 없으시네. 거기 보면 자동화된 툴을 이용해서 댓글 조작 사건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게 뭐냐면 툴을 이용해서 그냥 자동화된 툴을 만들어서 돌리는 것처럼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 조금 다른 얘기지만은 이제 서치 엔진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걸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웹사이트들이 막 커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한계가 있죠. 그래서 컴퓨터를 계속 확장하는데 너무 한계가 있어요. 비싼 컴퓨터를 살 수가 없잖아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그 방법으로 나온 게, 자, 그러면 싼 컴퓨터들을 비싼 컴퓨터 한 대 말고 싼 컴퓨터 1000대 가지고 작업하면 속도도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들고, 이렇게 하자라는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게 구글에서 처음에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만들어서 오픈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로는 이거를 처리를 못해요. 왜?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비정형화된 데이터이고, 데이터가 엄청나게 이제 많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컴퓨터 한 대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한계점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둡은 여기 밑에 있는 사람이 이제 더그 커팅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에서 웹사이트를 돌리는 그런 소프트웨어, 우리가 웹서버라고 하는데, 웹서버에서 제일 유명한 게 아파치예요. 웹서버에서 그 아파치에 있는 그 루신이라는 우리 프로젝트를 이제 했던 담당자예요. 이게 아파치 프로그램에서의 가장 큰 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이 세계를 빨리빨리 찾아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할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크롤러라고 하는데요. 크롤러 검색 엔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작동하면서 너치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자, 크롤러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실제로 이제 검색 엔진을 하기 전에 이 크롤러라는 놈이 전 세계 웹페이지를 돌아다니면서 단어들을 다 수집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수집해서 구글 컴퓨터에다가 다 색인 컴퓨터에다 저장을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검색어를 치면 거기서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갖고 와서 이렇게 검색해서 화면에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순식간에 작업을 하지, 안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를 못 돌아다니죠. 웹서버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크롤러라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이 검색 엔진에 색인 이런 것들을 저장을 많이 해놔야 되는데, 저장하는 게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전 세계에 있는 웹페이지들이 다 저장된다고 생각해 보시면 엄청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사이즈를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들이 이제 많이 있었겠죠. 자, 이렇게 검색 엔진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한번 봤는데요. 이렇게 우리 구글 검색창,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색창에다 넣으면은 이제 이 크롤러가 이미 사전에 돌아다니면서 했던 것들을 이렇게 인덱싱 해갖고 와서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건데, 이 크롤러보다는 이제 했던 정보들을 어딘가에 저장을 해놔야 되는데, 그 저장하는 거를 용량이 너무 커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구글 파일 시스템이라 그래서 구글에서 이거를 이런 논문을 발표했어요. 자, 왼쪽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게 구글 파일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하둡에서 얘기하는
그 하둡 분산 처리 시스템의 그 참고 논문이에요. 그래서 구글에서 먼저 한 겁니다. 구글에서 자기네들이 검색한 거에 GFS라 그래서 구글 파일 시스템을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서 데이터를 분산 처리해서 저장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맵 리듀스를 거기서부터 데이터를 어떻게 끄집어내서 어떻게 우리가 데이터 정리를 하고 있는지 처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이게 논문에 나온 겁니다. 언제 나왔냐면 2003년에 나와서 구글이 이제 오픈했는데 여기에 자세한 소스나 이런 거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작동합니다라는 작동 원리라든가 이런 거를 여기다 올려놨죠. 그러면서 이제 더그 커팅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영감을 얻어서 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가지고 자기가 그거를 알고리즘을 이제 만든 거죠. 알고리즘으로 개발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이름을 들었던 하둡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구글에서 서치 엔진, 구글이 서치 엔진이잖아요. 서치 엔진 구글에서 이거 하는 방법을 이렇게 오픈을 이제 해놓은 거고요. 그 알고리즘을 오픈을 해놔서 그거를 갖다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핵심 네임은 스케일업이냐, 스케일아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스케일업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 슈퍼컴퓨터를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케일 아웃으로 하게 되면 싼 컴퓨터들을 계속 여러 대를 동시에 두면서 처리해야 된다는 거고, 아까 전에 봤던 이 처리하는 기법을 GFS라는 걸 이용을 해서 어떻게 저장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맵 리듀스를 통해서 어떻게 그거를 처리를 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컴퓨터 생각하시면 집에 있는 컴퓨터들이 막 여러 대 꽂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서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박스 안에 슬롯이라고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컴퓨터 한 대예요. 박스처럼 이런 우리가 여러분들 아는 데스크탑이 아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꽂으면 이게 컴퓨터 한 대 한 대 한 대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수천 대 수만 대 이제 쌓여 있는 거죠. 어디에요? 구글 센터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런 거를 저장을 해서 뿌려주는 겁니다. 이런 걸 그러니까 분산 처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1000대가 컴퓨터 한 대가 하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분산 처리 개념은 아까 전에 인텔에서 했던 우리 CPU 개념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죠? 그죠? 우리 듀얼 코어 이런 것들 설명한 것처럼 데이터를 쪼개서 우리가 프로세스가 돌아가면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 그 개념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거를 파일 시스템에다가 이제 활용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구글 센터나 네이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데이터 센터들이 이런 식으로 컴퓨터들을 쫙 병렬로 저장해 놓고 이거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 대의 컴퓨터로 사용하는 거예요. 수천 대 컴퓨터지만은 한 대 컴퓨터가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GFS입니다. GFS라는 거는 뭐냐면은 구글 파일 시스템인데 원리가 뭐냐면은 데이터가 들어가면은 이 마스터라는 거하고 청크 서버 이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어떻게 쪼개냐면 만약에 내가 뭐 용량이 한 100메가 되는 게 있어요. 파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64메가씩 쪼갭니다. 파일을 쪼개요. 쪼개서 아까 전에 얘기했죠. 복사해서 쓰는데 제일 위에 뭐가 있냐면 이거를 관리하는 마스터 컴퓨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터가 야 얘는 여기다 저장해, 얘는 저기다 저장해 라고 지시를 하는 이런 개념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마스터가 그거를 다 관리를 해주는 총괄하는 컴퓨터가 한 대 있고 그 컴퓨터에서 필요한 곳에다 이렇게 쪼개서 저장시킨다. 이 개념이에요. 큰 게 어려운 거 없죠? 물론 얘는 알아서 다 처리를 해주겠죠? 어딘가가. 그죠? 개념은 뭐냐? 총괄 관리해 주는 게 있고 실제 데이터 저장하는 걸로 쪼개서 총괄 관리하는 데이터를 관리해 주는 그 마스터라는 거가 그를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해 주면서 얘를 다 관리한다라는 게 하나의 개념. 두 번째는 쪼갤 때 데이터를 일정 크기로 다 쪼갭니다. 쪼개서 복사를 또 해놓는다 그랬죠? 이 두 가지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은 분산 파일을 어떻게 파일을 저장하는지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시면 2003년에 구글 GFS가 아까 전에 나왔다 그랬죠. 그러면서 2004년에 이 너치 프로젝트라는 거를 하면서 거기에 구글 파일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너치 디스트리뷰티드 파일 시스템 이렇게 붙인 거예요. 거기에 앞에 너치 프로젝트가 확장이 돼서 하둡이라는 걸로 이름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하둡이라고 바뀌어지는 거죠. 그 개념입니다. 기본 개념은 똑같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너치 프로젝트에서 아까 전에 맵 리듀스라는 게 구글에서 발표하면서 여기에 여기를 붙여가지고 이제 한 거고요. 그 너치 프로젝트에서 이제 나와서 이 사람이 하둡이라는 걸로 이제 이름을 붙여서 이거를 총괄하면서 이거를 이제 오픈해 주게 된 거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이제 야후라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들 야후 못 들어보셨죠? 이거 옛날에 구글 이전에 있던 그 검색 엔진이에요. 되게 컸었는데 지금은 아마 이제 거의 없어졌을 겁니다. 그죠? 거기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발전을 했고요. 자, 그래서 당시 처리 속도에 보시면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약 1테라바이트를 처리하는데 컴퓨터에서 2시간 반 걸리는 거를 이제 이렇게 단축시켜 주는 거죠. 자, 1분도 안 걸려서 단축시켜 준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이게 발표가 되면서 우리 이 하드에 대한 성능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이게 우리 빅데이터 저장하는 곳에 있어서의 하나의 그 핵심 그 프레임워크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빅데이터 분석하는 거의 모든 프레임워크는 다 하드업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드업으로 작동해서 그 안에 움직이는데 물론 이제 이거를 위에 싸는 엔진 그 껍데기가 있거든요. 또 이건 핵심 엔진이고 껍데기가 있는데 그 껍데기가 이제 뭐 여러 개가 있어요. 뭐 플라밍고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래도 핵심 엔진은 하드업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조금 쉬었다 할까요? 전체적인 내용을 했고 우리 맵 리듀스나 하둡에 대해서는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